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 오랜만에 포커스 인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최초로 여성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작년 1월에 광양 소방서장으로 임명된 정강옥 서장인데요. 대한민국을 빛낸 2024년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소방안전 공로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강옥 광양 소방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쁘네요. 네. 어디 상 타러 갈 때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상 타러 갈 때도 거의 네, 맞습니다. 주요 행사 있을 때나 네. 뭐 시상식 있을 때는 정복을 착용을 합니다. 네. 동부 지역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면 뭐 서부나 중부에도 있었네요. 그 전에.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전남 이제 여성 소장으로서는 3호입니다. 네. 1호는 서부 지역에서 나왔고요. 네. 2호는 중부 쪽에서 나왔는데 두 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고 네. 지금 현직에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여성 소방서장이 지금 저입니다. 그리고 네. 먼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승진하신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두 예.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네. 여성 서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평소에 그런 준비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분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소방서장으로 승진을 하신 거고, 그렇죠? 승진은 그 전에 했는데 임용이 그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대상도 타시고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소방안전 부분 대상. 네. 작년은 참 좋은 일이 많았네요, 서장님한테. 예,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모두가 소방관을 떠올리면 남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방서장님 보니까 65년생이에요. 나이 말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공익자니까 나이 말해도 되죠. 뭐. 처음에 소방관이 되겠다 이 생각을 왜 했을까? 궁금하시죠? 어쩌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그게 궁금해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84년에 네.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예.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의 권유로 네. 이런 소방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응시를 해봐라 이런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응시를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소방관 길을 걷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임용될 85년 당시만 해도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남성 중심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에도 최여성 소방 공무원은 100명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총 몇 명 중에 100명. 그때 한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때가 한 10,000명 정도 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이네. 예. 전남 소방에도 전남 소방에 그때 한 1,200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여성 소방 공무원은 7, 8명 아주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직장이 아니었나 직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시험 봤을 때는 공무원이니까 공부할 때 뭐 대학교 4학년 끝나고 공부할 때야 일단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 소방직인지 뭔지 그냥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없는 거야. 이럴 때 좀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니까 다 남자만 있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여성이 근무하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처음에는 좀 네. 힘든 점도 많았죠. 뭐 선후배간도 없고, 그렇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죠. 조언도 예. 구할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5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방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포지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 상위 직급으로 도전 정신도 갖게 됐고. 하기야. 예. 희소성이라는 거는 또 그만큼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여성이 근무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공대 같은 데 가면 남성 많은데 여학생 한두 명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 여학생들 잘 지내. 근데
남학생들이 그 여성들 많은 과에 남학생은 잘 못 지내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도 친구들이 있고 그러는데 시청 같은데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서 여직원들끼리 경쟁 예. 이런 것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근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머리가 영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나 이런. 요때는 결혼 안 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 네. 바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 여직원들이 내근 외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다 내근에서 행정을 하는 행정을, 직원들만 예.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급이 있고 또 일반 경방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현장 활동을 하지만 제가 그래요? 예. 임용될 당시만 해도 주로 내근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특별히 반대나 그런 게 예, 아빠 나 없었습니다. 불 끄러 안 가. 예. 그런데 소방관들이 하는 업무가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육상에 있는 재난을 총괄한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 거는 그 불 끄는 거, 그다음에 응급 119의 소방관 타죠. 네네. 예. 요거까지밖에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어떤 그밖에 또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된 게 세월호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전도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근데 이제 바다에서 나는 육상과 해상에 어떤 구분이 있는데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세월호를 수습하는 과정 그 이후에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소방이 예. 육상 재난의 총괄 기관으로 그렇게 담당이 완전히 세월호 때 완전히 완전히 그게 정리가 된 됐다고 거군요. 예,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일단 침몰했고, 그러면 거기서 인양을 하고 그 인명을 구조하는 거, 바닷속에서 구조하는 거는 해경이 하는 해경, 거고. 예, 그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해경에서 하고, 그럼 이제 구조해 육상에 와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응구를 하고 이송을 하는 업무는 전체적으로 저희 소방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명이 구조돼서 항구로 와서 육지로 올라오는 순간 이제 소방 업무가 되는 소방 거죠. 업무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럼 배도 그래요? 배도 세월호가 인양돼서 그러면 그 배 관리도 소방이에요? 아니 그거는 다릅니다. 그건 예. 다른 거고 예. 인명에 관해서는 재난에 관련된 재난에 것만 관해서는, 저희가 예.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거 사실 세월호가 너무 처참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여러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그런 경험들, 사례들. 저희 소방 공무원들은 모든 재난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소방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PTSD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예. 모든 재난을 수습부터 아니 처음 도착해서부터 수습까지 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도 전남에서는 지금 대형 사고를 2건을 겪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세월호 사고가 최근에 그 제주항공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네. 가장 최근에 작년 연말이었죠. 네. 우한에서 제주항공 네. 사고기 그 추락으로 인해서 네. 그 그렇네요. 사고 예. 2건을 겪으면서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직원들이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 같은 경우에 한 1,000명 정도가 종사를 했습니다. 사체를 뭐 수습하고 운구하고 이런 데 지원된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전국에 이제 소방 우리 대원 전남에 전남 직원들만 한 1,000명 정도가 그래요?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 업무가 뭐 일상적인 업무이겠지만 상시 그런 것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PTSD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원들 동원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전남 소방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 고민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제주 항공 사고를 겪으면서 이 직원들을 정말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방본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PTSD에 노출돼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PTSD가 어느 정도 나올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기자 생활 조금 할 때 경찰서 가서 그 물에 빠져 익사한 분 사진 한번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시신 인양했을 때도 다 그 수습하는 소방관들 그러셨을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항공기 참사 때도 예, 또 화상 더 처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직접 보고 처리를 해, 수습을 해야 수습을 한 직원들이 소방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양서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소방본부 안전보건팀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전보건팀장 역할이 뭐 보건, 복지,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전남에서 그래도 전남에는 여건이 좋은 게 심리 상담사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가 12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PTSD를 겪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가 막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쌓이는 거거든요. 그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게 쌓이면서 실제 생활에 약간 삐걱거리게 하고 그게 누적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PTSD라는 게 뭐 한 번 뭐 힐링 여행을 보내준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담사들이 해주고 있고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뭐 스크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은 우리 상담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심각한 직원들은 우리가 전문 병원, 정신의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전문의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병원하고 연계하는 전남 소방 서가 그런 걸 하네. 아까 심리상담사가 12명 정도? 꽤 많이 있네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전남이 지금 12명이 제일 많이 있고 서울이나 뭐 더 큰 데가 많은데. 다른 타시도에서는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있는 정도인데 전남이 그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남 본부장님, 당시 본부장님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심리 상담사를 일찍 많이 채용을 해줘가지고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의 그 스트레스라든지 PTSD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직원들이 거기에만 또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한 4년 정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119 심리 지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상담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소방관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 전체가 힘들고 전 국민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도민 누구라도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 그런 상담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 사람도 과로 때문에 이 사람도 PTSD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근데 전남 소방서장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분 좀 칭찬 좀 해드리려 했더니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많은 상담사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 소방대원들의 그걸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훌륭한 전남 소방서장인 본부장이시네. 누군지 모르겠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이번에 제주 항공 사고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우리 전남 소방 4,500명이거든요. 지금 전남 소방 전체가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119
치유 상담 센터가 별도로 마련이 돼서 직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남 소방본부장을 칭찬했지만 이건 한 개인이 노력해서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많은 것들을 수습하면서 PTSD에 걸릴 텐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난의 현장은 참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방금 말한 센터를 두고 TO를 둬서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해야지 어떤 훌륭한 소방본부장 한 분만 있어서 그분만 여기는 잘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선진화된 건 아니죠. 국가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는 이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이미 확보가 전남은 돼 일단 있기 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센터 정도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그렇죠. 됐으면 하는 센터가 바람입니다. 건립돼야 예산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역시 서장님 하실만 하시네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고. 예. 그런데 우리가 소방관 얘기하면 계속 불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재난 얘기하면서 거의 10여 분을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아까 세월호나 제주항공은 어쩌다 일어난 큰 사고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예, 교통사고 현장도 이것도 많고, 이 현장도 재난 현장이니까 소방관이 가는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구급도 많습니다. 특히 뭐 일상적인 질병 환자 외에도 뭐 자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25년 차 된 제가 구급대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직원이 굉장히 PTSD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은 이제 구급 현장을 한 25년 뛰었기 때문에 특히 자살 현장을 많이 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있는 현수막에 그 노건 달려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자살 현장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이분들 우리가 모르는 소방관들, 우리는 불 속에 위험에 막 뛰어들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 아까 PTSD 이런 거에 시달리는구나, 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깊이 못 해봤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 소방 업무를 크게 보시면은 이제 화재가 있고요, 화재, 구조, 구급, 뭐 생활 안전까지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재, 구조, 구급. 그러면 아까 세월호나 제주항공 교통사고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구조하고 구급이 같이 가는 거고. 예. 근데 예전에 그 소방관이란 영화도 있었고, 그 누구죠? 그 잘생긴 남자 배우 나온 한효주가 여자 배우로 나왔고 있었고, 그 후로 2001년인가 홍제동 방화 사건 이후에 소방관들 처우가 형편없다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우리 김현정 뉴스에서도 10년 전 한 7, 8년 전에 그 많이 다뤘거든요. 막 소방관 연결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기 이제 처우 개선하면은 크게 보면은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처우 개선은 3가지. 인력과 장비와 복지 이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장비는 이제 홍제동 사고 이후 그쪽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우리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우리 재난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체계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조나 이쪽 재난은 큰 일을 겪어야 뭔가 바뀌는구나, 그죠? 예.
이제 사후 약방문식이 될 예, 수도 뭐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예,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예, 예.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고 특히 인력 문제는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공약상으로 소방관 2만 명 충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충원 아, 공약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집권하는 동안에 2만 명 늘었어요? 2만 명이 늘어났고 우리 전남에도 한 2천 명 정도가 그때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0명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인원이 그렇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2천 명이 늘어 4,500 됐으면 거의 엄청나게 4-50%를 인력을 그렇습니다. 늘렸네요. 그래서 지금 한 최근 6-7년 이내에 지금 임용된 직원들이 저희 전남 소방의 한 6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분들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죠. 그런 게 좀 나중에 있겠네. 나중에 승진할 때쯤에는 예. 조금 적재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2만 명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소방의 수건 사업이었던 근무 방법이 완전 개선이 됐습니다. 3교대 체제로. 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3교대 예. 체제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급차에 구급대원들이 한 차에 2명씩 탔거든요. 네. 예, 운전 1명하고 뒤에 처치하는 직원이 예, 이렇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봐도 딱 그렇게 2명 예, 나오거든요. 2명만 탔었는데 예, 예. 사실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치하기에는 한 사람 갖고 부족하거든요. 뒤에 2명이 있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인원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3인 체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1인 지역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몰라요. 1인 지역대는 뭐예요? 우리 면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면 지역에 119 지역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소방기관의 최소 단위인데 거기에가 전남에 제일 많았습니다. 1인 지역대가 하루에 전남에, 예.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소방차 한 대를 가지고 그러면 예, 화재가 났을 때 그 직원이 소방차를 운전을 해서 소방차를 조작을 하고 불을 끄는 과정 여기도 2명이 필요하네. 예, 그렇죠? 혼자 했었는데 그때 2만 명 충원이 되면서 지금은 1인 지역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다 2인 지역대로. 2인 체제로 바뀌었고 예, 예, 그래야죠. 구급대원도 3명이 출동을 하고 그래서 근무 방법 개선 이렇게 해서 그럼요. 우리가 군대 가도 경비 쓸 때 2명이 서요. 한 명이 안 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방관들은 현장 활동을 할 때 절대 한 사람씩 활동은 안 합니다. 네.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팀 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화재가 됐던 구조가 됐던 구급이 됐던 팀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 면에서 인력 면에서는 거의가 해소가 됐고 장비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나 그러니까 이런 PTSD 부분들이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예. 그게 이제 복지 부분에 저희가 지금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요? 많이 좋아졌죠. PTSD 이게 요것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아까 말씀 이제 119 치유 상담센터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들으셨죠?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참 소방 얘기를 거의 다 얘기했고 우리 서장님 얘기를 좀 별로 안 했는데 서장님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저는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예, 6월 30일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무탈하게 건강하게 정년 퇴직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우리 동료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 이 방송을 잘 활용하시네. 어떻게 퇴직을 이제 앞두고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제가 2020년 7월 31일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30일. 예, 그때가 이제 구례 피아골에서 우리 구조대원이 인명 구조를 하다가 순직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7월 31일로 기억이 되는데 14시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물놀이한 예, 물놀이한 그 사람들 떠내려간 사람을 구조하다가 우리 직원이 순직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근데 전남에서 현장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99년에 2건 있었거든요. 이제 98년에 순천에서 탱크로리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 한 명 이제 그분이 99년에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탱크로리 이후에 없었는데 2020년에 그 2020년이니까 21년 만에 그렇네요. 순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직책이 소방본부 안전보건팀장이었습니다. 안전보건팀장, 예. 안전보건팀장이 이런 업무까지 다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2019년 12월인가요? 그 독도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명이 순직을 했고 그 이듬해 전북에서 또 한 명의 순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소방청에서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연이어서 발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안보팀장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우리 전남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사건을 겪으면서 두 순직 사고를 겪으면서 소방청하고 전북에서 자료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남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를 모았던 게 2020년 전남 순직 사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우리 순직에서부터 연결시 그다음에 저희는 뭐가 있냐면은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을 하다 순직을 하게 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전에 있는 네.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부터 연결식 안장식까지 3일 안에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이 3일이지 또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딱 50시간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제가 잠을 안 자고 어차피 총괄 책임이기 때문에 물론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직원들이 다 분야별로 서포트는 해주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총괄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직원을 안장까지 딱 마치고 나서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그 일이 가장 보람되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 직원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된 그렇죠.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대의 예우를 해서 보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안장식까지 잘 마무리된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순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너 책임진다라는 것들을 후배들을 위해 보여주셨고 또 그러기 전에 지금 고생하는 PTSD에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해 또 이런 거 하시고 떠나는 마당에 후배들을 위해 많은 걸 해놓고 가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공로로 인정이 돼서 작년에 인물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퇴직을 하면 돌아가시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계획할 수도 있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이제? 아니 이제 더 이상 뭐 경제하고 연관된 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 준비는 5년 전에 하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랬어요? 은퇴 과정 준비하셨구나. 은퇴 과정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전부터 우리가 퇴직하면 놀이터를 하나 만들자.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5년 전부터 저희가 퇴직하고 놀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놀이터. 이제 둘이 잘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40년 살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원을 품은 아담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노후를 어떻게 보면 남편과 잘 지내야죠. 우리 서장님 생각과 남편분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두 사람 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아니 서장님 말씀을 뭐 거역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 후에 놀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후배들도 좀 놀러 오고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만 누리면은 그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초대를 해서. 그럼 저도 놀러 가면 삼겹살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1호 서장님이 계시다 그랬죠. 전남 소방에 그분이 서북관에 퇴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가장 슬픈 게 명함이 없다는 게 슬프더랍니다. 현직에 계실 때는 그렇죠. 나 소방서장입니다. 전부 다 알아주고 그랬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처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셀프 명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따 가실 때 주세요. 아까는 서장님 명함만 저한테 줬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집 이름을 도연당으로 한 거예요? 저희 집 여기 한번 비춰줘. 저희 집 이름을 지금 도연당으로 지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이 명함은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도연당. 명함 이쁘게 만드셨네.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퇴직 준비 삼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아이, 우리 사장님 그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이 방송도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야 됩니까? 예. 예. 네, 지금 이제 전남에 여성 소방 공무원이 4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았듯이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은 되네. 그죠? 예, 4,500명 정도 있다고 예, 했었는데. 예, 450명이 있는데 네. 지금 그 450명 전남 여성 소방 공무원들 누군가는 저를 또 롤 모델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우리 전남 여직원들에게 항상 희망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로 롤 모델로 삼았을 때 그 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떨린다 하시더니 오늘 뽑아먹고 하시려면 다 하시고 가시네. 예. 아, 훌륭한 대상을 받을 만한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강옥 광양소방서장과 함께했습니다.